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비앤비에서 지금 한국 담당 지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지금 싱가포르 에어비앤비 아시아 오피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 오늘 아침에 서울에 막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굴 붓고 제정신이 아닌데 어떻게 와서 발표까지 하게 됐네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진짜 에어비앤비 한국 세일즈와 호스트분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한국 시장을 담당하는 분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서치라든지 이것저것 관련된 업무들, 한국 시장과 관련된 업무들은 같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에 여유 공간을 가진 사람들과 숙박할 곳에 사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신뢰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에 남는 방이 있어요. 혹은 여러분이 시골집이 살고지 않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집들을 그냥 남는 채로 그냥 유휴 공간을 버려뒀다면 지금은 누구든지 에어비앤비라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가 남는 공간을 올리고 또 그거를 한국을 여행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마켓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에어비앤비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예를 제가 조금 모아왔는데요. 우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기 방에 남는 공간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남동생이 군대에 갔다던가 아니면은 자녀분이 출가를 해서 방이 남는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방을 따로 임대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도 지금 저희 에어비앤비 한국에서 호스팅을 직접 해주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아파트에 방 3개 정도 혹은 4개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녀들이 일단 출발했기 때문에 남는 방이 2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방을 에어비앤비에 올려놓고 이제 호스팅을 하기 시작하셨고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나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남는 여유 돈을 벌어서 좋기도 하지만 이분이 회사를 은퇴하셨거든요, 지금. 근데 나는 정말 전 세계에서 오는 젊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 같이 이렇게 남는 방을 이렇게 공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 네, 지금 이 집은 한국 서초 쪽에 있는 그런 한옥집인데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기자활동을 하시던 어떤 선생님께서 이제 기자활동을 은퇴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연구실 목적으로 사용하시려고 집을 직접 리모델링을 하시고 직접 이제 가꾸고 꾸미신 공간인데 이 공간을 이제 에어비앤비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에어비앤비에 등록을 하실 때에는 그냥 재미로 이런 게 있다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등록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지금 이미 등록하신 지는 1년도 안 되셨는데 이미 거의 3만 불이 넘는 돈을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이제 벌어들이셨고 또 이분도 말씀하시는 게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좋지만 돈을 버는 것보다 여기 오는 게스트분들과 정말 친구가 되고 그분들과 아직까지도 정말 깊이 우정을 쌓고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에어비앤비는 누구든지 남는 공간이 있는 분들은 자유롭게 저희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그 공간을 업로드해서 마켓플레이스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성이라든지 이글루 저기 있는 건 항공 모함 이런 거 맞죠? 그러니까 정말 독특한 이런 공간들을 에어비앤비에서 이제 등록하고 혹은 여러분이 여행을 가실 때도 이런 공간들을 직접 예약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여행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보는 거 혹은 정말 관광 이런 거에 좀 초점이 맞춰졌다면은 에어비앤비를 통해서는 정말 나만의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에어비앤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들 말씀하시는 게 정말 나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박비를 절감을 하고 좀 특별한 공간에 머무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내가 정말 여기 있는 호스트들과 친구가 되고 이 호스트들과 우정을 나누는 게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에어비앤비는 말 그대로 경험을 창조하는 그런 마켓플레이스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파운더는 아니지만 이제 파운드 어떻게 에어비앤비가 설립해서 이제 지금까지 만들어지게 됐는지 얘기를 좀 간략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세 분이 저 이제 에어비앤비 코파운더들인데요. 저 에어비앤비는
좀 굉장히 특이한 점이 두 분이 디자이너 출신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디자인 스쿨을 졸업을 하고 이제 각각 창업의 뜻을 품고 창업하자 하자 이러면서 창업의 뜻을 품고 있던 두 분이 이제 어느 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 우리는 정말 시작해보자. 그래서 여기 맨 오른쪽에 보이는 분이 조 게비아라고 있는데, 조 게비아의 아파트에 이제 브라이언 체스케가 회사를 그만두고 들어오게 돼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집주인이 너네 이제 집세를 올려야겠다. 그래서 갑자기 집세가 올라버린 거죠. 근데 이때 마침 뭐 집도 관두고 잡도 관두고 따로 뭐 수입이라고는 별로 없는 상태에서 아,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공경에 빠졌는데, 그때 마침 샌프란시스코에서 굉장히 큰 디자인 포럼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포럼에 굉장히 많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제 왔기 때문에 이때 호텔이 부족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 게비아가 그러면 우리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호텔이 부족하다는데 한번 우리 집에 뭐 남는 매트리스랑 뭐 그런 뭐 이불 같은 게 있으니까 우리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간략하게 뭐 에어 매트리스 그리고 블랙퍼스트를 제공하는 그런 뭐 비즈니스를 해보면 어떨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비즈니스 아이디어였던 건 아니고 렌트는 오르는데 뭐 이 집값을 렌트를 낼 수 있는 그런 돈이 없으니까 정말 말 그대로 구면자책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에어베드앤블랙퍼스트닷컴이라는 그런 임시 사이트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각종 블로거들, 각종 미디어들에 이렇게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숙박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 디자인 포럼에 오고 싶은데 숙박을 못 찾아서 이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 집에서 머물 수 있다. 여기 광고를 하게 되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게 그 다음날 며칠 있다가 확인해보니까 정말 많은 이메일이, 그것도 전 세계에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오게 되는 분들이 총 3분인데요. 이제 한 분은 인도 쪽에서 온 남자분, 또 한 분은 또 여자분, 또 한 분은 또한 중년의 남성분, 이렇게 총 3분이 와서 일주일 동안, 컨퍼런스 기간 동안 이제 이 조 게비아의 집에서 함께 숙식도 하고, 또 이분들이 샌프란시스코 출신이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여러 군데를 구경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 새 파운더들이 깨달았던 거는 일주일이 지나고 나는데 돈도 생겼고, 돈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과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괴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너무 즐거운 경험을 했고 정말 많은 가치를 창출해냈으니까 한번 이걸로 사업 모델을 만들어보자 라고 결정을 해서 에어비앤비라는 사업 모델이 탄생이 된 거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라는 제목이 사실은 에어베드 앤 블랙퍼스트닷컴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사내 이메일로 이제 에어베드 앤 블랙퍼스트닷컴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네이선이라는 분은 이제 이 조 게비아의 예전 룸메이트였는데 아무래도 디자이너 둘이서 회사를 창업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정말 이런 정말 멋진 아이디어가 있는데 한번 너도 조인해봐. 그래서 이 네이선이 조인을 해서 이 세 분이 이제 2008년도에 에어비앤비를 정식으로 창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신지원 김범진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2007년 말, 2008년 초에 창업을 해서 정말 처음에는 거의 예약도 없고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보면은 게스트들을 모아야 되는데 게스트들을 모으려면 좋은 호스트분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좋은 호스트분들이 많으려면 이 호스트분들한테 이 객실을 등록하면 많은 게스트가 올 수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에 봉착해서 처음 3년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는데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투자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작년 한 해에만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박 이상의 그런 예약 건수를 기록을 했고요. 올해에는 좀 더 성장세가 더 가파르고 더 성장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회사고요. 지금 현재에는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남미, 그리고 아시아까지. 그래서 전 세계에 총 12개의 오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미국과 유럽이 에어비앤비의 성장을 견인을 했다면은 올해부터는 아시아에서도 에어비앤비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올 거라고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에어비앤비 굉장히 크고
미국이랑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뭐 리스팅도 많고 뭐 손님도 많고 뭐 그런 거 알겠다. 근데 한국에서는 도대체 에어비앤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통계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한국에 있는 리스팅 개수가 1,300개가 좀 넘어요. 그래서 오늘자로 1,380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 한국에 있는 리스팅의 좀 특징이 이제 한국에 서울에 거의 다 몰려 있어요. 서울에 1,200개가 약간 넘는 리스팅이 있고요. 그 위에 뭐 부산이나 제주도 같은 지역에 좀 리스팅이 흩어져 있는데 아마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는 뭐 부산이나 제주도 같은 그런 다른 지방에도 점점 리스팅이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12년에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한국을 방문한 게스트 수가 1,100% 증가했어요. 굉장히 엄청난 숫자죠. 2012년에 저희가 뭐 딱히 뭐 아시아 오피스를 두거나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에는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의 특징이라면은 정말 글로벌 플랫폼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여행자들을 여러분의 정말 집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작년 한 해에만 총 76개 국가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보통 한국 관광하는 분들 보면 통계를 보면은 중국 관광객들 그리고 일본 관광객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 회사고 유럽이나 그런 서구권 국가에서 먼저 알려주고 또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싱가포르, 호주, 말레이시아, 홍콩 같이 일본이나 중국이 편중되지 않는 좀 다양한 국적의 게스트들을 만나보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제가 그러면 에어비앤비에 조인을 하게 됐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교에서는 화학공학을 전공했고 어떻게 보면 에어비앤비 이런 관광이라든지 벤처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거든요. 근데 왜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유명한 연설에서 보면은 그런 말 하잖아요. 점을 막 찍다 보면은 언젠가 그 점이 연결돼서 뭔가 너의 인생의 길이 보일 거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에어비앤비 이제 입사하게 되면서, 조인하게 되면서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도 간단하게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고민은 누구나 다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를 해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저도 대학교 내내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을 졸업할 때에는 뭐 별다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들 하는 것처럼 그냥 대기업에 취직해서 그냥 내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도 이제 사회적 기업과 프로그래밍을 하니까 저도 이제 대학교 때도 그렇고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뭔가 사회적으로 이펙트를 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있었던 이제 회사는 석유화학 회사였는데 석유화학 회사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이펙트를 준다는 생각은 좀 안 들더라고요. 물론 그게 꼭 필요한 그런 업종이긴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사회적 기업 쪽이 너무 미련이 남아서 일단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조인한 곳이 터치포굿이라는 이제 사회적 기업인데요. 혹시 여기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터치포굿은 이제 현수막이라든지 뭐 광고 그런 광고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방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래서 여기에 조인을 해서 한 4개월 정도 일을 해보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데 막상 해보면은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지 진짜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환상만 키웠던 건지 좀 알 수 있는데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 조인하지 않았으면 끝까지 나는 정말 계속 사회적 기업 해보고 싶었을 텐데 그런 미련이 있었을 텐데 활동을 하면서 내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아직도 제가 많이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야긴 하지만 나란 사람은 사회적 기업 플러스 뭔가 개인적으로도 뭔가 그러니까 터치포인트 애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보다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환경이 좋은 곳에서도 일하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굉장히 생뚱맞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대기업을 다닐 때 같이 일을 하던 그런 거래사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계속 사업을 하자고 계속 이제
추임새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뭐라도 해보자.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뭐라도 해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근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사업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만의 오피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오피스는 그냥 강남에 있는 작은 오피스였고 복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층에 이제 매트리스를 강남이니까 이사 갈 때 좋은 매트리스를 많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주워다가 이제 복층에 이제 매트리스를 갖다 놓고 저걸 가지고 뭐 재밌는 거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연히 그 타이페이 카페스토리라는 그런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카우치서핑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카우치서핑은 말 그대로 무료 숙박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남는 공간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무료로 숙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 그럼 우리 카우치서핑을 해보자. 그래서 카우치서핑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은 그런 복층 매트리스가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카우치서핑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카우치서핑을 하면서 아무래도 위치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여행자들이 정말 끊임없이 왔는데 오히려 사업은 뒷전이고 나중에는 카우치서핑이 본업이 된 것처럼 정말 매일매일 전 세계에서 오는 여행자들을 만나고 이 사람들이 주는 에너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배우면서 아 내가 그동안 너무 안정된 길만 택하려고 했구나. 조금 나는 정말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찾아 헤맸던 게 아니라 뭔가 남들이 나한테 이거 해 혹은 남들이 했을 때 좋아 보이는 걸 좀 따라다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과감히 이제 하던 사업을 이제 저 혼자 떠나고 이제 또 되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제 카우치서핑으로 여행하기라는 책을 쓰게 됐어요. 그 책을 쓰게 되면서 또 많은 카우치서퍼들을 만나고 또 여행을 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대기업, 뭐 사회적 기업, 그리고 뭐 사업에서 그냥 재밌어 보려고 시작한 카우치서핑으로 인해서 에어비앤비라는 그런 회사를 알게 됐고요. 제가 에어비앤비를 알게 된 거는 이 카우치서핑으로 여행하기 책을 쓰면서 이제 리서치를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우치서핑 책을 쓰고 그러면 나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던 차에 그럼 나는 이렇게 카우치서핑을 할 때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거웠고 너무 좋았으니까 카우치서핑이나 혹은 카우치서핑과 비슷한 뭐 에어비앤비 혹은 뭐 윈두 이런 데에서 일을 해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마침 이렇게 사이트를 찾아봤는데 마침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한국인 스텝을 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서 바로 이제 조인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에어비앤비에서 잠깐이지만 제가 작년 11월에 조인을 했으니까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는데요. 잠깐 동안 일하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일을 했을 때 일을 아무리 정말 오버타임 근무를 하든 뭐 하든 정말 열정있고 신나게 일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느꼈고 또 정말 굉장히 똑똑하고 멋진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왜 사람 스트레스가 제일 큰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나이도 다 거의 비슷한 또래고 굉장히 다 재밌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신나고 즐겁게 일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준비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사전에 준비 못해서 좀 약간 우왕좌왕했던 것 같은데 혹시 뭐 앞으로 더 궁금한 점 있으면은 이따 다음 세션에서 더 여쭤봐 주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그 카우치서핑으로 여행하기 출판사 사장님을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온다고 하니까 책을 한번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한테 나중에 이렇게 주최측을 통해서든지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